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요.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이제 거대한 공간을 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주인공은 태양이라서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공간, 태양계 안에 우리 살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천체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 위에 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공간을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여러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체들이 있단 말이야. 천체들의 지위를 보면 자, 스스로 빛을 내는 애가 있죠. 그래서 자, 스스로 빛을 내는 애가 태양계 안에 누구 있니? 와, 씨. 태양계 안에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애가 누구 있니? 이 정신 나간 놈아. 자,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별. 됐어? 그러면 태양계 안에 별은 몇 개 있냐? 네가 외계인이야. 밖에서 태양계를 보면 반짝이는 별이 몇 개 있냐? 한 개.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우리가 하늘에 밤하늘에 보면 별 보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외계인이야. 외계인이 태양계를 딱 보면 태양계에서 반짝이는 별이 몇 개 있는 거니? 하나밖에 없어. 누구? 스스로 빛내는 태양밖에 없어. 아가야. 그래서 태양계 안에 스스로 빛을 내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항성. 이걸 다른 말로 너네가 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아이를 항성이라고 하고요. 이 항성은 태양계 안에 딱 하나밖에 없어. 태양만 스스로 빛내. 되겠어? 이러한 태양 같은 애들을 지구에서 보면 되게 많죠. 또 다른 태양계에 있는 태양들이야. 그걸 우리는 별 또는 항성이라고 해.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려면 적어도 표면 온도가 6000도 이상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구의 표면 온도 몇 도냐? 지구의 표면 온도를 우리가 상온이라고 하지. 몇 도냐? 어디부터 어디까지 몰라. 지구의 평균 온도 15도에서 25도지. 그게 상온이지. 그럼 지구는 스스로 빛낼 수 있니 없니? 없어. 그래서 지구는 별이 아니야. 외계인이 태양계를 보면 지구는 안 보여. 까매서. 알겠어? 태양 밖에 안 보여. 이런 얘기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아이를 우리는 항성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별이라고 하는데, 태양계 안에는 태양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얘네들은 별이 아니네. 다시 말해서 항성이 아니야. 걔는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멋진 말, 제발 멋진 말, 이거 뭐라 그러니? 자, 항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움직일 행자 써서 행성이라고 한다. 되겠어? 행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계 안에는 8개의 행성이 있어요. 얘네들은 별 아니야. 스스로 빛 안 내. 알겠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애들은 행성이라고 해요. 태양은 항성입니다. 이 행성이 수금, 지화, 목토, 천해 8개 있다고요. 그중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근데 선생님,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애도 있는데 누구지? 네, 달과 같은 애들. 맞죠?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달. 그러면 와, 별을 중심으로 돌아야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애는 행성이 아니네. 그럼 얘 뭐라 그래? 위성. 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지구의 유일한 위성이 바로 달이야 라고 얘기하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천체들은요, 어떻게 운동하고 있어? 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애는 행성, 어떤 애는 위성, 스스로 빛낼 수 있어? 없어? 이거에 따라서 별과 별이 아닌 애들,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태양계 안에는 얘네들이 들어있는 거죠. 얘네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심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건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행성이야. 행성이야. 되겠어? 자, 태양계 안에는 8개의 행성이 있는데 이 8개의 행성을 내가 분류할 거야. 자, 꼬맹아, 뭔가를 나누려면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 됐어? 그러면 분류할 건데 첫 번째 기준 뭘로 할 거야? 라고 하면 걔네들의 물리량. 어떤 새끼가 커? 어떤 새끼가 무거워? 어떤 새끼가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물리량을 기준으로 나눈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배웠다고 쳐. 자, 물리량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행성 8개를 뭐하고 뭘로 나눴을까? 그냥 물어본 거야. 알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자, 물리량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요. 바로 지구형 행성하고요.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죠.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자, 어떤 물리량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눴어요? 거기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누구예요? 이거죠. 자, 이제 기억해봐. 지구형 행성에 뭐 속해 있어? 누구 있어? 지구형 행성에 순서대로 수, 금, 지, 화, 요 4개가 지구랑 비슷한 애들이야.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라고 해. 그리고 그걸 뺀 나머지 목, 토, 천, 해가 목성과 비슷한 4가지 행성이야. 이걸 목성형 행성이라고 해. 그랬을 때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누가 더 커? 라는 크기, 누가 더 무거워? 라는 질량, 누가 더 위성 많이 가지고 있어? 라는 거. 그냥 그렇다고요. 누가 밀도가 더 커? 누가 토성처럼 골이 가지고 있어? 자, 누가 자전 속도가 더 빨라? 그래서 한 번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전 주기 누가 길어? 이게 바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나누는 기준이었어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너네 배웠어요. 됐죠?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건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과학의 70%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걸 깊게 하는 것뿐이야.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70%야. 됐어? 네. 그래서 중학교 거를 한번 쭉 시간 있을 때 돌아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중3 내용이 가장 많이 중복돼요. 그래서 중3 과학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물리량의 크기에 따라서 우린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는데 그때 물리량의 기준이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됐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공전 주기, 공전 속도는 기준이 안 됩니다. 자전 속도, 자전 주기가 물리량의 기준이 되고요. 공전 속도, 공전 주기는 안 들어가. 자, 그러면 이때요. 지구형 행성들과 목성형 행성들을 비교할 때 뚜렷하게 차이점이 있어요. 이때 꼬맹아, 크다, 많다, 빠르다 이렇게 좋은 거 다 누구 거? 지구형 행성일까, 목성형 행성일까? 큰 값들 다 누구 거? 지구. 안 돼. 목성형 행성이야. 이제 오늘부터 외웁시다. 자, 그래서 보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중에 크기 차이를 보시면 목성형 행성이 더럽게 큽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목성입니다. 지구형 행성은 크기가 더럽게 작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수성입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수성입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 중에 그나마 제일 큰 게 누구가? 지구. 그래서 지구가 제일 커요. 그래서 지구형이에요. 목성형 행성 중에 제일 큰 게 목성이에요. 그래서 목성형이에요. 알겠어? 이렇게 붙인 거야. 알겠어? 근데 크기 차이가 10배 가까이 나. 지구형 행성에 비해서 목성형 행성이 10배 가까이 큽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질량이 커? 이것도 크기가 큰 애가 무겁습니다. 질량이 큽니다.
지구형 행성들은 질량도 같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자, 근데 얘네들의 밀도는 누가 커?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큰데요. 목성형 행성은요. 부피가 열나 커. 근데 질량도 커. 부피는 100이야. 질량이 10이야. 근데 계산하니까 밀도는 얼마야? 밀도는 0.1이야. 이 얘기야. 근데 지구형 행성은 크기 작아요. 2예요. 근데 질량도 얘네들에 비해서 작아요. 5예요. 근데 밀도는 얼마예요? 2.5예요.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은 유일하게 밀도가 큽니다. 목성형 행성들에 비해서 밀도가 큽니다. 왜 밀도가 큰 줄 아세요? 밀도가 큰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어. 얘네들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돌덩어리야. 그래서 내가 화성을 탐사하고 싶어? 착륙할 수 있어. 왜? 땅바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로켓 같은 게 착륙할 수 있어. 근데 목성형 행성들은 여러분들이 인공위성을 보내도 착륙할 수 없어요. 왜? 얘네들은 몸통이 가스로 되어 있어요. 수소와 헬륨이라는 마치 구름과 같은 가스 덩어리야. 그래서 착륙이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은 밀도가 작아. 이런 얘기야. 되겠냐? 자, 그러면서 위성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목성형 행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새끼들은 하나의 행성마다 위성이 10개 이상 있어. 다시 말해, 목성에 가면 하늘에 떠있는 달이 16개야. 우리는 하늘에 떠있는 달이 몇 개인데? 달랑 하나인데 목성은 16개 가지고 있어. 되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성의 수가 목성형 행성들 많습니다. 근데 지구형 행성들은 적습니다. 적을 뿐만 아니라 수성과 금성은 아예 위성이 없어. 위성 없어. 지구는 위성이 1개 있지. 화성은 위성이 2개 있어. 그래서 많아봤자 한두 개야. 목성형 행성들은 위성을 10개 이상씩 다 가지고 있어. 하늘에 달이 엄청 많이 떠 있어.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리고 선생님 딸내미가 가장 예뻐하는 게 토성이래요. 왜 토성이 예쁘니? 예쁜 고리가 있어서요. 됐어. 근데 이 고리는 토성이 가장 뚜렷하게 발달돼서 눈에 잘 보이는 것 뿐이죠. 목성형 행성들은 고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구형 행성들은 고리가 없습니다. 이래. 그래서 그리고 자전하는 속도요. 등치가 큰 목성형 행성들이요. 열나 빨리 돌아. 나 물어볼게. 지구가 자전 한 바퀴 하는데 얼마 걸리겠니? 한 바퀴 자전하는데 얼마 걸려? 설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너네 다 뒤져? 자율화가시켜?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니? 자전하는데? 하루가 몇 시간이야? 24시간. 됐어. 지구는요. 지구형 행성들은 거의 자전하는데 24시간 정도 걸려. 근데 목성형 행성들은 등치가 그렇게 큰데 한 바퀴 도는데 8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누가 빠르겠냐? 목성형 행성들이 열나. 얘는 확 돌아. 지구형 행성들은 천천히 도는데 자전 속도가 지구형 행성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천천히 돌기 때문에 얘는 자전 주기가 뭐하다? 길다. 얘는 자전 주기가 짧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라고 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지구형 행성이 큰 값을 많이 가지고 있어. 목성형 행성이 큰 값을 많이 가지고 있어. 목성형 행성. 그러면 지구형 행성이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거 딱 2개만 찾아. 뭐야? 지구형 행성이 큰 값을 갖는 거 뭐였어? 밀도와 자전주. 요거 2개만 지구형 행성이 큰 값을 갖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목성형 행성이 크다, 많다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구형 행성이에요. 여기가 지구형 행성이에요. 여기가 목성형 행성이에요. 그러면
X축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중에 뭐니? Y축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중에 뭐니? 이게 문제예요. 됐어. 자, 지구형 행성은요. X값은 작아. 웬만하면 지구형 행성은 다 작아. 그리고 Y축 값이 지구형 행성이 커야 돼. 목성형 행성보다. 됐어. 자,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큰 값을 갖는 거 두 개밖에 없죠. 물론 뭐하고 뭐? 밀도 또는 자전주기. 요거밖에 올 수 없어. 그걸 뺀 나머지는 여기 와야 돼. 알겠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에 비해 큰 값을 갖는 거 유일합니다. 밀도. 왜?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워. 알겠죠? 네. 그리고 천천히 돌기 때문에 한 바퀴 다 도는데 걸리는 자전축이 길어. 요거 두 개만 지구형 행성이 큰 값을 갖는 거죠. 나머지는 다 목성형 행성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다 여기에 와야 돼. 알겠습니까? 저기에 가면 틀렸다고요. 이거 찾는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신 문제입니다. 알겠지?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 한번 써드린 겁니다. 근데 너네들이 공부할 때 지구형 행성이 큰 값을 갖는 거 밀도하고 자전주기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 그걸 뺀 나머지 물리량은 목성형 행성이 다 크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눌 때 나누는 기준 물리량입니다. 그 물리량에 해당되는 기준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비슷한 애들끼리 나눴더니 지구형 행성이 수금지어와 목도천해가 성격이 다르더라. 이렇게 나눈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행성 8개를 나누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우리 책에 없어요. 하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행성을 나누는 또 다른 기준이요. 바로 겉보기 운동이에요. 겉보기 운동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여기를 지울게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은 뱅글뱅글 돌아.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기타 등등 이렇게 돌잖아. 그렇죠? 여기가 지구입니다. 그러면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구보다 더 안쪽에서 공존하는 게 누구니? 지구보다 안쪽에서 공존하는 게 누구니? 수성과 누구? 금성. 됐어. 지구보다 더 바깥 궤도에서 공존하는 게 누구니? 화성부터 나머지 모든 거. 되겠죠? 네.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도는 애들을 우리는 안 내자 써서 내행성 이렇게 불러.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보다 안쪽을 돌고 있는 애들을 내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성과 금성이 내행성에 속하겠죠. 지구를 기준으로 바깥쪽 궤도를 돌아요. 바깥쪽에서 돌아요. 바깥 외자를 써서 얘네들을 외행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지구보다 바깥쪽을 돌고 있는 애들이 화, 목, 토, 천, 해죠. 얘네들이 외행성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구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안쪽을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꼬맹아 실제로요. 얘네들이 안쪽에 돌 때요. 태양 근처에 있으면 얘네들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햇빛이 너무 세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태양이랑 제일 멀리 있는 이 위치에 있을 때 잠깐 보여. 또는 반대쪽으로 여기에 와 있을 때가 잠깐 보이는 거죠. 태양 근처에 있는 이 대다수의 위치에 얘네들이 있을 때 태양 때문에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가장 태양이랑 멀리 있는 요 위치에 있을 때가 바로 지구에 있을 때 언제 관측이 돼? 해진 직후, 초저녁. 그래서 해가 지자마자 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또는 해가 뜨기 직전. 그래서 내 행성들을 볼 수 있는 건 순간만 보여. 새벽녘 또는 초저녁.
12시간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만 잠깐 보여. 그러니까 당연히 한낮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한밤중 보여? 안 보여. 한밤중은 꼬맹아 네가 여기 있는데 한밤중일 때 너 어디냐? 넌 여기 있지. 여기서 여기를 보고 있어야지. 태양 반대쪽을 봐야 돼. 근데 태양 반대쪽에는 내행성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내행성들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새벽녘 잠깐 한두 시간, 초저녁 잠깐 한두 시간 동안만 보이는 거고 한밤중에는 절대로 관찰이 안 돼. 이게 내행성의 특징이야. 근데 외행성은 지구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지구가 여기 있어. 그럼 외행성은 이렇게 돌아서 지구 반대쪽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화성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죠? 태양과 일직선에 있을 때 여기는 안 보이겠지만 여기 있을 때도 보이고 여기 있을 때도 보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 있을 때도 보여. 맞죠? 지구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행성은요. 밤새도록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한밤중에도 볼 수 있다. 이 차이야. 한밤중에 볼 수 있어? 그거 외행성이야. 한밤중에 볼 수 없어? 내행성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지구에서 운동하면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안쪽에 있는 애들은 내행성, 나보다 바깥쪽에 있는 건 외행성이야. 그럼 넌 지구인이 아니고 화성인이야. 그럼 너한테 내행성 누구니? 그쵸? 화성을 기준으로 하면 내행성은 수금지까지가 내행성이야.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는 외행성이고. 이렇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내행성의 종류가 달라져. 우리 누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 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행성은 수금이야. 근데 화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내행성은 수금지까지가 내행성이야. 알겠죠? 뭐 이런 뜻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겉보기 운동 안에 있는 애들은요.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애들은 태양 근처에서만 살짝 보여. 근데 외행성은 태양 근처가 아니고 반대편에서도 보여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8개의 행성을 나눌 때 기준은 물리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와 유사한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지구형 행성 4개와 목성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목성형 행성 4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겉보기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을 때는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나눌 수가 있다.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행성은 2개다. 외행성 나머지.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행성들을 여러분들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 전체를 설명하려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24페이지가요. 일반적으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개별적인 특징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수성은 대기가 있어 없어? 그럼 나 물어볼게. 지구는 대기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 숨 쉬지. 그러면 8개 행성 중에 대기가 있는 애가 많을까 없는 애가 많을까? 그럴 것 같죠? 대기는 다 있습니다. 딱 하나를 빼고. 밥탱이들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이 새끼들아. 자, 행성 중에 대기가 없는 유일한 아이가 누굴까? 수성만 없어요. 수성만 대기가 없습니다. 왜? 수성이 제일 작아서 공기를 잡아당기려면 충분한 양의 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중력이 충분한 크기로 안 만들어져. 그래서 공기들을 잡아당길 수 없어서 공기들이 다 탈출해버렸어. 그래서 달도 대기가 없는 이유가 작아서 그래. 근데 수성이 달만한 크기야. 그래서 대기가 유일하게 없어. 거꾸로 얘기할게.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은 다 대기가 있어. 그 대기의 종류가 산소가 아닌 것뿐이야. 금성의 대기는 뭐야?
99.9% 이산화탄소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외웠던 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 기억해봐. 행성 중에 제일 뜨거운 거. 금속입니다. 원래는 태양이랑 제일 가까이에 있는 누가 제일 뜨거워야 되는 줄 아세요? 수성이 제일 뜨거워야죠. 태양으로부터 햇빛 받으니까. 근데 태양보다 더 뜨거운 애가 있어요. 누구요? 금성이요. 왜? 얘는 이산화탄소라는 온실기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갔다 안 나와요. 그래서 얘가 제일 뜨거워요. 라는 걸 외웠었어 이 새끼들아. 중학교 2학년 시험범위였어 이 새끼들아. 자, 그래서 두 번째 금성이라고 하는 애는 이산화탄소라는 대기로 되어 있어. 전체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가장 온도가 높아. 온실기체 때문에. 알겠어? 이런 얘기야. 지구는 너네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성은 나 궁금해. 이거 한자거든. 너네가 알고 있는 화자 중에 유일한 화자야. 얘기해. 무슨 화? 불화. 맞아. 유일한 화자야. 이거 불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성이야. 왜 불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 빨가니까. 됐어? 왜 빨갈까? 얘 녹슨 철로 되어 있어. 신기하지? 얘 표면이 산화철이야. 녹슨 철이야. 그래서 빨개. 그래서 옛날에 조상들이 와, 저 새끼 불 타고 있네? 그래서 화성이라고 부른 거야. 되겠어? 근데 알고 보면 불탄 게 아니고 녹슨 철인 산화철로 표면이 되어 있어. 빨개. 근데 더 신기한 거 양쪽 끝에만 하얀색 마치 비너와 같은 애가 있죠. 얘 이름이 뭐였나? 안 물어볼게. 양쪽 두 개만 왕관처럼 되어 있는 하얀색 생크림을 올려놓은 듯한 아이가 있어. 이걸 극관이라고 해. 네. 어떨 때 극관이 막 커진다? 이 새끼 막 커지는데 얘명 이쪽은 작아진다? 거꾸로 이쪽의 극관이 막 커질 때 이쪽의 극관이 작아진다? 마치 지구에 있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처럼. 남극이 겨울일 때 빙하가 커지겠죠. 그때 북극은 여름이에요. 빙하가 녹아요. 거꾸로. 북극이 겨울이 되면 북극의 빙하가 커지겠죠. 남극은 여름이라서 빙하가 녹습니다. 됐어. 그래서 극관이라고 하는 하얀색 생크림을 올려놓은 듯한 부위가 생기는데 이 극관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 저 새끼 뭐지? 저거 빙하인가? 그러면 저거 빙하 녹이면 물 되는데? 그럼 우리 저기 가서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화성 탐사를 간 겁니다. 보이셔보가. 그래서 그 극관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 극관은 뭘까요?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가 녹으면 뭐 되게? 드라이아이스는 뭘 얼려놓은 거게? 물. 아니야. 그건 얼음이지. 뭘까?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거 녹이면 이산화탄소야. 그래서 화성도 이산화탄소의 대기로 되어 있어요. 됐어. 근데 그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이 얼어서 극관을 만든 겁니다. 됐니? 근데 이 새끼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 화성은 물골집이야. 되게 지구스러워. 얘는 지구처럼 계절 변화를 해요. 그래서 이쪽이 겨울일 때 이쪽이 여름이에요. 그래서 드라이아이스가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그건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구처럼 유일하게 계절 변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화성이고요. 유일하게 지구처럼 물이 흐른 흔적이 남아있어. 지금 물은 없는데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 계곡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옛날에 저기 물 있었네? 이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지구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화성이다. 화성에는 극관이라는 구조가 있다. 이걸 통해서 계절 변화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거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성. 목성은요 행성 중에 제일 커. 됐어. 제일 크면서 옌병알 제일 빨리 돌아. 자전 속도도 빨라. 근데 얘는 몸이가 가스 덩어리야. 가스. 그냥 구름이야. 그러니까 이 가스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막 돌면서 그 가스가 돌 때 생기는 줄무늬가 생겨.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로 줄무늬. 그래서 자, 목성형 행성들은 대부분 다 가로 줄무늬가 있는데 그중 가장 가로 줄무늬가 뚜렷하게 생기는 게 목성이야. 왜? 자전 속도가 제일 빨라서. 됐어. 근데
그래서 가로 줄무늬는요. 가스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줄무늬인데 그 줄무늬 안에 빨간색 점이 있어요. 기억나냐? 이걸 우리가 큰 대자, 붉은 적자 그래서 대적점이 있어요. 자, 이 대적점은요. 여기서 변기 물 내린 것처럼 가스의 소용돌이가 발생한 거야. 그것 때문에 생긴 게 대적점이야. 알겠어? 그래서 목성 그러면 가로줄무늬와 대적점이라는 글자 기억해도. 다섯 번째 토성이요. 토성은 오리가 가장 발달되어 있죠. 됐죠? 그러면서 목성형 행성들은 밀도가 제일 작다 그랬죠. 그중 제일 밀도가 작은 게 토성입니다. 얘는 거의 물 위에 만약에 늘 수만 있으면 물 위에 동동 뜰 정도예요. 그래서 밀도가 가장 작아. 그런 얘기야. 천왕성과 해왕성은 외울 필요 없고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책에는 천왕성과 해왕성의 특징도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안 해오셔도 되고 요 정도의 이런 5개의 특징은 머릿속에 좀 기억합시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8개의 행성들이 각각의 이런 용어들의 특징들은 좀 기억해라. 그래서 다 외울 필요 없이요. 특징적인 용어들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행성들을 이렇게 물리량의 크기에 따라서 곱하기 운동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었다. 됐죠? 근데 이렇게 우주에 있는 천체들은 언제 만들어졌어? 처음부터 있었어? 그게 궁금한 거야. 우주의 근원. 선생님은 천체 물리학과를 나와가지고 대학 다닐 때 내내 이런 걸 했습니다. 재미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럼 천체 물리학과는 안 가는 거야. 재미가 들어온 게 없어요. 자, 맨날 컴퓨터 보고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재 우주에는 태양계 안에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있었냐고요? 없었다. 그러면 태초의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이게 바로 오늘의 테마입니다. 오늘의 테마. 그래서 자, 최초의 우주는 어떻게 생겼어? 이 얘기인데 지금은 우주가 요만해 라고 치자. 오늘 현재 우주야. 내일은 우주의 크기가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일까? 이거 오늘보다 내일이 우주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진다. 모레는 조금 더 커진다.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어. 신기해요.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걸 우주 팽창설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크기는 맨날 커집니다. 되겠어? 근데 그럼 꼬맹아 거꾸로 가봐. 응? 앞으로 우주의 크기가 계속 커질 거란 얘기는 과거에는 우주가 오늘보다 뭐 했다는 거야? 작았다는 거죠. 어제의 우주의 크기는 오늘보다 작아. 그저께는 더 작았어. 그러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는 사실은 하나의 점이었어. 이 얘기입니다. 우주는 엄청 작은 하나의 점이었어요. 지금 천체들이 없었습니다. 됐어? 자, 과거에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출발했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가모프라는 과학자야. 이 사람이 우주의 근원을 설명한 위대한 천체 물리학자거든요. 우주는 하나의 점에서 출발해서 됐어. 얘가 갑자기 무슨 이래선가 우주의 그 작은 점 하나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빵 하고 터진 거야. 그래서 갑자기 얘가 빵 하고 터지면서 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우주를 만들고 있고 그때 그 자극에 의해서 아직도 계속 우주는 커지고 있어. 이게 그 유명한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 같은 말.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해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빵 하고 터져서 지금과 같은 크기가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그 크기를 계속 커지고 있다. 이게 그래서 대폭발 우주론 또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처음으로 주장한 과학자가 가모프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작은 하나의 점이었는데 자, 꼬맹아 실제로요. 에너지는 변환이 보존되니?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가 이 한 점에 몰려 있었어요.
이 한 점에 세포보다 작은 그 점 안에 모든 우주의 총 에너지가 밀집돼서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그러면 최초의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나 뜨거웠어. 고압, 고밀도였어. 너네 기억해. 고체가 뜨거우면 뭐 되냐? 고체가 뜨거워지면 뭐 되게? 중1 때 배웠어. 액체. 맞아 언니. 액체가 뜨거우면 기체. 기체가 뜨거우면 뭐 되냐? 기체가 뜨거워서 기체도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뜨거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질은 없어집니다. 뭐가 됩니까? 열에너지가 됩니다. 최초의 우주는 열에너지만 있는 상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입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도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에너지로만 모든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우주야. 에너지밖에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겁고 압력도 높고 밀도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최초의 우주야. 근데 얘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빵 하고 터져요. 그 자극의 원인 지금도 모릅니다.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 에너지가 빵 하고 폭발하는 순간 에너지가 퍼져 나가면서 최초로 공간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공간 자체가 없어요. 최초의 공간이라는 게 에너지가 퍼져 나가면서 공간을 열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에너지가 뻗어나가면서 시간이라는 것도 생긴 거야. 시간도 없었어요. 공간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 우주 대폭발이라는 이거에 의해서 공간이 열리면서 그 열린 공간이 현재의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야. 점점 공간이 열리고 있어. 우주는 점점 커져. 알겠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100이 있었는데 이게 공간이 열리면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여기에도 100 에너지로 보존돼야 되니까. 그쵸? 그렇다면 꼬매나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열 에너지의 크기는 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100이라는 에너지가 점점 흩어져야 되잖아. 그럼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점점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열나 추워요 우주에 가면. 그래서 저온, 저압, 저밀도의 형태의 우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 너무 뜨거워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지. 근데 갑자기 추워지면 에너지가 응축해서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드드드득 생깁니다. 그래서 입자라는 게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대폭발이 일어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 그래서 100만 분의 1초 만에 너무 우주가 추워져서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입자가 생깁니다. 이 최초의 입자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쿼크라고 한다. 그래서 쿼크와 전자라고 하는 그래서 최초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자가 대폭발이 일어난 100만 분의 1초 만에 얘네들이 생기는 거야. 쿼크라는 것과 전자라는 게 에너지가 응축해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물질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후두둑 막 생겼는데 계속 추워지잖아. 추워지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추워지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엄청나게 작은 쿼크라는 아이가 달라붙습니다. 추워지니까. 그래서 이 쿼크가 달라붙어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말합니다. 신기하죠? 쿼크라는 애가 모여가지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원자라는 아이가 가장 작은 줄 알았어. 돌턴이라는 아이가 원자가 제일 작아 헛소리였거든요.
원자 속에는 원자보다 더 작은 뭐가 있어요? 원자 핵 속에 양성자 있고 중성자 있었죠.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 있어. 이렇게 됐죠. 근데 사실은 양성자와 중성자도 쿼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도 쪼갤 수 있어요. 그럼 쿼크라는 아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초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추워지면서 에너지가 응축해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물질인 쿼크가 만들어진다. 얘네들을 기본 입자라고 한다. 근데 추워지면 쿼크들도 달라붙어서 중성자와 양성자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더 추우면 이 중성자와 양성자도 혼자 있기 싫어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원자 핵이요?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빅뱅이 일어나서 꼬뱅아 수소와 헬륨이라는 원자 핵이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 걸렸을까? 사발면 읽는 시간 얼마? 사발면 읽는 시간 얼마? 바보들 3분 만에 얘들이 만들어졌어요.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분 만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급격히 온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쿼크 만들어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소와 헬륨이라는 원자 핵이 만들어질 때까지 3분밖에 안 걸렸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워지잖아. 그러면 계속 추워지면 이제 이 원자 핵에 밖에 떠다니던 전자가 와서 달라붙어. 그래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충분히 추워지면 혼자 놀던 전자까지 와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나 너하고 붙어 있을래. 그러면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원자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얼마 걸릴 줄 아세요?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원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38만 년이 걸립니다. 38만 년 걸려요. 3분에서 38만 년으로 뻥 튀죠. 그만큼 전자는 혼자서 막 개기다가 어쩔 수 없어서 달라붙은 게 38만 년. 그러면 그 수도 없이 많은 전자들이 혼자 막 떠다닐 때는요. 우주가 얘네들 때문에 뿌옇게 안개를 낀 것처럼 우주가 뿌연 상태였어. 우주가 뿌연 상태였어. 안개 낀 것처럼. 그랬다가 전자가 달라붙으면서 우주가 대단히 투명하게 맑아진 거야. 그게 38만 년이에요. 우주가 깨끗해졌어. 그래서 먼지 다 쓸어서 원자 만드는 써버렸어. 이런 얘기야. 되겠냐?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디어 원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빅뱅이 일어난 후부터 지금까지는 몇 년 지났어? 현재는 빅뱅이 일어난 후 몇 년 후야? 138억 년 지났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빅뱅이 일어난 후 지금은 138억 년이 지난 상태야.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138억 살이야. 되겠냐? 이렇게 돼요. 됐죠? 빅뱅이 일어나서 현재까지가요 138억 년이 지났대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는 점점 차가워져서 에너지가 응축해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최초로 만들어진 기본 입자가 바로 쿼크라는 아이와 전자라는 아이고, 이게 추워지면서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을, 그 원자 핵이 모여서 전자가 되기까지는 38만 년이 걸렸다. 되겠냐? 자, 근데 쿼크가 뭐냐? 라고 하면 최초로 에너지가 응축해서 만들어진 기본 입자라는 쿼크는요. 그래서 쿼크는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쿼크는 두 종류입니다. 업쿼크, 다운쿼크. 그래서 업쿼크는 업의 약자 U쿼크라고 써요. 다운쿼크는 다운의 약자 D라고 씁니다. 그래서 쿼크는 원래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불완전한 두 개는 물질을 만드는데 못 써.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쿼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업쿼크와 다운쿼크. 이걸 한국말로 위쿼크와 아래쿼크 이렇게 말하는 교과서도 있어. 같은 말이야. 됐어? 근데 업쿼크와 다운쿼크가요 전하를 띠고 있어. 전기를 띠고 있어. 얘 하나가요 플러스 3분의 2야. 전자의 정기적 세기의 3분의 2배. 그래서 플러스 3분의 2만큼의 전기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거라서 그냥 이렇게 씁니다.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업쿼크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3분의 2만큼.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3분의 1만큼. 근데요. 얘네들이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 만들어줬다 했죠. 얘네들은 모두 다 쿼크가 3개씩 모입니다. 근데 어떻게요? 라고 하면 양성자라고 하는 아이는 UUD의 조합이야. 외워라. UUD의 조합이야. 수능에 1번 문제로 나올 거다. 얘네 통합과학의 수능이죠. 그래서 양성자는 UUD 쿼크의 조합인데 자 빨리 생각해. U쿼크가 전하량이 얼마라고? 불러. 플러스 3분의 2 불러. 플러스 3분의 2 불러. 마이너스 3분의 1 다 더해. 얼마? 그래서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이 플러스 2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 거야. 중성자는요. UDD 쿼크의 조합이에요. UDD 쿼크의 조합이거든요. 자, 그럼 얘 전하량 불러. 플러스 3분의 2. 얘 불러. 마이너스 3분의 1. 불러.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합이 얼마니? 0.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못 띠고 있는 거야. 쿼크 조합에 의해서 결정된 거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계속 원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쿼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응축해서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입자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쿼크예요. 쿼크는 업쿼크와 다운쿼크 있습니다. 머리도 뽑아내. 업쿼크의 전하량 얼마라고? 플러스 3분의 2. 다운쿼크 얼마라고?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뭐가 됐다고? 양성자와 중성자. 맞지? 자, 양성자는 어떤 조합이야? 불러. U, D. 그래서 전하량이 얼마라고? 플러스 1이라. 됐죠? 중성자의 조합은 뭐라고? 불러. U, D.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량이 얼마라고? 0. 됐어요? 이겁니다. 쿼크의 조합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전하를 띌 수도 있고 띄지 않을 수도 있는데 쿼크의 조합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우주에서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막 만들어져. 그런데다가 우주는 충분히 뜨거우니까 양성자였던 아이가 중성자로, 중성자였던 아이가 양성자로 막 바뀌기도 해. 우주가 막 지랄도 아니었어. 그래서 맨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1대1이었는데 우주가 막 차가워지잖아. 근데 알아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흡열 반응해야 돼.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려면 발열 반응을 해야 돼. 근데 우주가 막 차가워지니까 됐어. 흡열 반응을 더 이상 못해.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못 바뀌어. 대신에 발열 반응은 가능하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는 계속 바뀌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상이 되면 이 반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가 차가워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변화가 없어. 이 숫자가 고정돼. 됐어? 자, 그러면 우주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몇 대 몇으로 고정됐냐면 7대 1로 고정됐어요. 맨 처음에 1대 1이었는데 흡열 반응이 중단되고부터 중성자가 양성자로만 바뀌기 때문에 중성자의 개수가 줄어들고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야. 그럼 봐봐. 양성자 7개 만들어질 동안 양성자 7개 만들어질 동안 중성자 하나야. 그치? 양성자 7개 있는데 중성자는 겨우 하나 있어. 이야. 근데 얘네가 추워지면 얘네가 결합해서 원자핵 만든다는 거야. 자, 누구와 누구를 만드냐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데 자, 궁금해. 수소 원자핵의 수소의 원자번호 1, 헬륨은 2.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소 원자핵은요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어요. 양성자 밖에 없습니다. 헬륨은요? 양성자 몇 개? 원자번호가 양성자의 개수예요. 양성자 두 개입니다. 근데 누님 알죠?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 인력, 청력. 같은 극끼리 밀어낸 청력 작용하죠. 그러니까 얘가 조그만 원자핵 속에 얘네들을 가둬야 되는데 지네들끼리 막 밀어내는 청력 때문에 얘네들 딱 못 붙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사이를 벌릴 중성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수소를 뺀 나머지 모든 원자 속에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의 개수만큼 중성자가 들어있어요. 그 사이를 벌리려고. 되겠어. 근데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잖아. 벌릴 필요가 없잖아. 얘는 중성자가 없어. 알겠냐? 그러면 이러한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을 만들어야 돼요.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수소 원자핵과 이 모습을 하고 있는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야 됩니다. 졸지 말고 들으세요. 자, 근데 헬륨 원자핵을 만들려면 중성자 몇 개 필요하니? 2개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렇게가 헬륨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됐어? 이게 헬륨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는 중성자가 없으니까 더 이상 헬륨 못 만들어져? 그러면 이 자체가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야. 이게 다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실제로 우주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빨리 세. 헬륨 하나 만들어질 때 수소 몇 개 만들어졌어? 세. 저 새끼 몇 개야? 12개. 그래서 12대 1의 개수비를 갖게 돼요. 우주에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의 개수비가 12대 1입니다. 그럼 꼬맹아, 얘네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너네 알아요? 양성자 하나나 중성자 하나나 질량은 똑같이 1이야.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헬륨은 이거 4개 들어있으니까 됐어? 이거 4개의 질량이 얼마야? 4. 맞죠? 근데 수소는 12개 있어. 얘는 다 합하면 질량 얼마야? 12. 맞지?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니?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니? 3대 1. 되겠어? 자, 꼬맹아, 너네 헷갈리면 뒤진다. 개수비가 12대 1이고 질량비가 3대 1이야. 됐어? 질량비를 물어보면 3대 1이라고 써야죠? 개수비를 물어보면 12대 1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 공간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에요.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이 3대 1입니다. 개수비는 12대 1이고요. 그래서 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됐어. 그랬다가 더 추워지면 여기에 이제 전자가 붙어서 원자가 된 거야. 됐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이걸 본 사람이 있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본 과학자가 있을까? 없죠. 인간의 역사는 1만 년도 안 됐는데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에요. 그죠?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8만 년 만에 이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 본 적이 있을까? 없죠. 그럼 이거 누가 알아냈을까요?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누구요? 가모프. 가모프라는 사람은 혼자 앉아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모든 얘기는 가모프가 한 거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쿼크가 모여서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 걔네들이 7대1의 개수비라서 걔네들이 모여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개수비 12대1, 질량비 3대1로 만들어졌을 거야. 이 생각 누가 했다고? 가모프가 혼자 하늘 쳐다보고 멍하니 생각한 얘기야. 믿을 수 있어? 없죠. 지도 못 믿어. 그냥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가모프가 죽으면서 내가 생각했는데 우주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 근데 내 말이 맞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증거가 우주에 있을 거야. 그러니 후세에 과학기술이 발달됐을 때 그래서 후세의 과학자들이 내 말이 맞는지 증명해줘. 나도 궁금해. 이러고 죽었어.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실제로 지금도 우주에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나타난 두 가지 증거가 있을 거야. 그 증거가 있는지 찾아봐줘. 이 증거가 있다면 내 말이 맞아?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후대의 과학자들은 저 가모프가 얘기한 저 증거를 찾으려고 했죠. 결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 새끼는 위대한 천체물리학자입니다. 저 사람이 얘기한 게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한 두 가지 증거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물질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에 조사해 보면 실제로 우주 속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우주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존재하는지 알아봐줘. 이거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저거 알아봤더니 딱 3대1이야. 대단하지. 하늘만 쳐다보고 저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또 그게 맞아. 되겠어. 이런 거야. 또 하나 증거가 뭐냐면 내 말이 맞다면 됐어. 우주가 뿌할 때 뿌여서 전자가 달라붙기 전에 우주가 뿌였다잖아. 그랬다가 전자가 달라붙어 원자가 되면서 우주는 투명하게 맑아졌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맑아질 때 이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우주 밖으로 확 하고 튀어나가지. 그래서 뿌열 때는 아빠가 안개가 가득 찼을 때 아빠 자동차에 헤드라이트를 비춰도 빛이 못 나가. 그랬다가 안개가 갇히면 빛이 빵 하고 나가지. 그래서 이렇게 뿌열 때 갇혀있던 에너지가요. 우주가 맑아지면서 이때 에너지가 우주 전체로 뻗어나가. 이때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이 새끼는 뭐라 그랬냐면 우주 배경 복사다. 이게 뻗어나갈 거야. 그래서 지금도 뻗어나가는데 점점 우주가 커지니까 이 뻗어나가는 전자기파, 파동이거든요. 이 에너지가 점점 작아져서 됐어? 네. 맨 처음에 뻗어나가는 그 38만 년일 때는 얘가 3000켈빈이라는 뜨거운 온도였을 텐데 지금 현재는 3켈빈이라는 그래서 아주 차가운 온도에 의한 파동으로 방출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3켈빈이라고 하는 파동이 우주의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줘. 이 3켈빈에 해당되는 아이를 우주 배경목사라고 해요. 됐어? 이게 우주 곳곳에 뻗어나가고 있을 거야. 뻗어나가는지 확인해줘? 했어. 전체 다 저 아이가 있어. 이게 다 증명돼. 머리가 열나 좋아. 됐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인 거 어찌 알아요? 우리 불꽃 태워보면 그래서 노란색이 나오는데 그걸 분광기로 보면 선 스펙트럼 나오지. 그 선 스펙트럼의 위치에 따라 이게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구별했었지. 그것처럼요.
자, 우주 공간에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건 이렇게 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와 선의 개수를 통해서 이게 수소인지 헬륨인지 구분할 수 있고, 그럼 양은 어떻게 알아요? 같은 물질의 선이 반복되면 선이 점점 뭐해져요? 두꺼워져요. 이 선의 굵기로 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되겠어? 그걸 우리가 지금 한 거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우주에 3대 1로 있다는 건 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로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거 확인했고, 선의 굵기로 양을 확인했다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3대 1이 맞아. 알겠어? 이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 3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체에 지금도 뻗어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쪽을 봐도 3켈빈이라는 우주 배경 복사가 관찰이 돼야 돼. 이거 관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보시면 자,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마이컬슨 몰리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여기에 이름이 있을까요? 어딘가에 찾아보세요. 마이컬슨 몰리. 자, 조금 이따 찾아드릴게요. 이름을 못 찾겠어요. 자, 마이컬슨 몰리라고 하는 2명의 과학자가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요,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체에 모르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모프가 주장한 우주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게 된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최초의 하나의 점이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대규모의 폭발을 한 거죠. 빅뱅.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퍼져나가면서 우주는 점점 지금도 커지고 있다. 지금도 현재 우주가 커지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우주 팽창설. 그래서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건 빅뱅 우주론 또는 대폭발 우주론. 그거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우주도 계속 커질 거야. 우주 팽창설. 그래서 우주 팽창설을 주장한 사람은 저 우주 망원경 만든 사람 허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 그래서 우주 팽창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대폭발이 일어날 때요, 한 점에서 그래서 출발해서 이 한 점일 때는 고와 고밀도였는데 폭발이 일어나면서부터 우주는 점점 차가워져서 저와 저밀도가 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차가우니까 에너지가 응축해서 질량이 있는 입자를 만들기 시작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입자를 기본 입자라고 하는데 그 기본 입자 안에는 쿼크와 전자가 있어. 자, 우주가 계속 추워지니까 쿼크들이 모여서 뭐 만들었다고? 양성자와 중성자 만들었어. 그랬다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일 때 더 이상 변화가 없게 된 거야. 그랬다가 얘네들이 모여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얘네들의 질량비가 3대 1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자가 모여서 수소와 헬륨이라는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여기까지 완성될 때까지가 38만 년. 됐죠? 여기까지는 3분. 되겠냐? 네, 많은 시간이 지났답니다. 자, 10분만 끊었다가 이것과 관련해서 풀죠. 잠 좀 깨져. 이 썩을 몇 놈의 새끼들이 졸고 2시간 수업을